됐으면 수업 준비가 잘 됐다고 한번 응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그동안 우리가 복습한 차원에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했던 대로 샵 include 그대로 stdio.hatch 이렇게 시작하고 void main으로 가죠. void main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시작과 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5개의 멤버를 갖는 원소를 갖는 그쵸. 중괄호를 써야 되겠죠. 초기화 1, 21, 33 그대로 한번 블록 그대로 해봅시다. 5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 어레이라고 하죠. 배열을 선언하고 자동으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벌어지죠. 그 다음에 for문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int i 0부터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그냥 프린트문을 한번 써보죠. 프린트 예를 들면 A의 0번 인덱스 0번 인덱스를 갖는 A의 원소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d %n 해가지고 D를 출력하고 그 자리에 %d 자리에 A0를 출력한다 그러면 뭐가 출력돼야 되겠어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Ctrl F5 실행해 보면은 0번에 해당되는 것이 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프린트가 아니라 프린트 F 이렇게 해서 빌버그 Ctrl F5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실행이 제대로 된다면 뭔가 지금 일단 1이 출력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응답을 해 주십시오. 자, 얘를 한번 여기를 복사하는 거죠. 요 줄을 복사해 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Ctrl V 이렇게 들어갔죠. 엔터 Ctrl V 엔터 Ctrl V 엔터 5개를 지금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엔터. 그 다음에 중괄호가 어디가 없으니까 중괄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0번 인덱스 1번 2번 3번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맘대로 사라져요. Ctrl V 4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A5를 우리가 선언하게 되면은 A0에서 A4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일 배열을 알 때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5개를 선언했지만 쓸 수 있는 인덱스는 0번에서 4번까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n개를 선언하면은 쓸 수 있는 것은 0번부터 n-1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개수가 0개잖아요. 0부터 개수를 세아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쓸 수 있는 인덱스는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은 A5로 해서 선언하게 되면 A0, A1, A2, A3, A4까지 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실행해 보면 이대로 1, 31, 33, 22, 8이 출력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지금 0, 31, 21, 33, 22, 8 이렇게 5개의 그 배열의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배열이라는 것은 변수를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선언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이것을 10개를 선언한다 그러면 10개. 그렇죠. 10개 해봅시다. 10개를 선언하고 그 값들을 또 초기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적당하게 초기값 다 나머지는 0이라고 합시다. 0, 0, 0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10개의 배열을 선언해 줌과 동시에 지금 9개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해주고 걔네들을 모두 출력해보자. 그러면은 걔네들을 0부터 9번까지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면은 전부 이렇게 복사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포문을 사용해 가지고 이것을 포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인덱스를 갖다가 포문에 변수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0에서 1, 2, 3, 4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포문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변수였다 그러면은 A, B, C, D, E, F, G 이렇게 써버리면 네임을 갖다가 이렇게 포문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배열인 경우에는 배열의 번호를 인덱스 번호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문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0에서 4번까지를 포문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네. 우리가 포문을 사용한다 그러면 포문의 시작은 가로 열고 어떤 인덱스, 포문의 인덱스가 초기치를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한계는 어디까지 갈 거냐, 그 다음에 증가번호는 어떻게 증가를 시킬 거냐를 조건을 따져가지고 중괄호를 가지고 블록을 씌워서 그 중괄호 블록 내에서 반복할 구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 반복할 구간을 자기가 예를 들면 A0에서부터 A4까지 네, 이렇게 쭉 출력하는 것을 한다. 그리고 이 제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i로 바뀌게 되면은 여기서 포문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i가 0부터 시작을 해서 5를 포함하지 않는 5보다 포함하지 않는 조건이니까 4까지죠. 4까지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일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그러니까 i 대신에 0부터 4까지 출력하는 거니까 요거랑 같은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들을 해주고 포문으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실행해 보면은 똑같이 0에서 5까지 이렇게 출력하는 것으로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가 오류가 났습니다. 메인에 인트 형식이 안 돼 있다. 중괄호가 빠졌네요. 중괄호 시작해서 중괄호 언제 또 없어졌습니까? 중괄호 넣고 다시 5를 줄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오류가 없다면 네, 우리가 이래서 그렇죠. 네, 이래서 똑같이 아까 프린트문을 5번 쓴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고 있죠. 만약에 10개를 쓴다 그러면 이것이 10번으로 바뀌면 0에서 9번까지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다 0으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쭈루룩 디스플레이다가 0000 나오는 것이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은 실행해 보면 오류가 역시 없다면은 제대로 실행해서 0000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배열을 선언하는 거, 두 번째는 배열을 인덱싱하는 거, 활용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포문으로 연결해 가지고 읽고 쓰는 거, 이것들을 잘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다양한 배열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배열의 합을 출력하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얘네들을 다 배열들의 내용을 합을 구하겠다 이런 알고리즘들은 sum이라는 것을 합을 구할 수 있는 sum이라는 정보를 넣고 그쵸? 초기화는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 놓고 배열들을 다 합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자리를 우리는 컨트롤 X로 묶어버리고 이 자리에 sum은 네, sum 이렇게 중첩 연산자로 써서 sum 플러스 A I 이렇게 해버리면 네, 콜론까지 쳐야 되겠죠. 이것은 뭡니까? 배열들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아예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런 구도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죠? 중첩 연산자를 생각한다면 sum 플러스 AI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써서 sum에 이미 요 0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10을 포함하지 않은 9번까지의 모든 인덱스에 해당되는 배열들의 합을 sum에 넣어버린 거잖아요. 마지막에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sum만을 출력한다고 치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sum 값을 출력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은 역시 제대로 오류가 없다면 0A0에서 A10번까지 합 뭐 85가 나왔는데 뭐 값을 뭐 여기를 뭐 더 추가를 해가지고 내가 뭐 여기를 뭐 1, 뭐 1, 뭐 다 1로 해보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아까 결과가 85가 나왔다면 90이 나오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서 역시 디버그에 컨트롤 F5 실행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90이 나와야 정상인 것이죠. 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C 언어에서 C 치면 다 나와요. 요즘에 구글링을 해보면 C 언어 배열의 뭐 크기 이렇게 치면은 배열의 크기를 계산하는 함수가 뭐가 있나 이런 걸 쭉 보시면 네, 사이즈 업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 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면 배열의 크기가 있고 또 아예 요소 개수 요소 개수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배열의 크기가 총 몇 개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이즈 어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배열의 이게 개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이즈를 네, 그쵸. 사이즈 어브를 해주게 되면은 28이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사이즈를 알고 싶다 그러면 사이즈 어브에 네, 이걸로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걸로 한번 넣어보죠. 사이즈 어브로. 그러면 내가 얘의 개수를 한번 알아보죠. 그러면 사이즈 어브를 계산해 가게 되면은 프린트 네, 이렇게 해서 F 네, 배열의 크기 이렇게 쳐서 걔를 %d로 놓고요. 역시 네, 배열 크기를 사이즈 어브 네, A로 놨어요. A를 놓고 두 번째로는 더 사이즈 어브 네, 인트로 놓읍시다. 이렇게 놓고 각각의 배열의 크기를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d가 돼야 되겠죠. 두 개가 출력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그러면 내가 몇 개를 선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가 실패라고 나왔습니다. 프린트 뭐가 틀렸다고 나옵니까? 세미콜론이 빠졌다고 나오네요. 세미콜론을 넣고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네, 사이즈 배열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쭉 보니까 네, 36,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배열의 크기는 36바이트로 되어 있고 인트의 사이즈는 4바이트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결국 36개의 총 바이트로 4바이트로 나눠주면 4하고 36에서 9개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배열의 크기는 결국은 전체 배열의 사이즈 나누기 그 사이즈 배열이 선언된 타입 그걸로 계산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인트 타입으로 선언했으니까 그 인트형이 4고 9개가 4고 36 해서 사이즈 어브가 36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사이즈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해 보면 이렇게 4가 나오는 거를 배열의 크기가 9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열의 크기를 알아낼 수만 있다 그러면 굳이 여기를 네, 그쵸? 우리가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넣고 여기도 사이즈를 컨트롤 사이즈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건 전체를 괄호를 넣어야 되겠네요. 괄호를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네, 쭉쭉쭉 넘어가면 배열 평균까지 다 계산했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여러 가지를 확 건너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배열의 크기를 얘가 알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우리가 전체 배열의 크기는 9가 나왔고 합은 113인데 113을 9로 나누니까 12로 나왔어요. 이제 문제는 뭐죠? 딱 113이 9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 소수점 두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인트형이고요.
size of a와 size of int도 역시 결과적으로는 int형이에요. 둘 다 정수기 때문에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는 정수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실수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실수화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우리는 타입 지정자라고 그래가지고 더블이라고 쳐주게 되면은 앞으로 이 연산은 실수로 연산해라. 이걸 타입 지정자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은 실제 연산을 실수 자리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법도 추가로 오늘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원하는 대로 오류가 없다면 배열의 크기 알아내고 그 다음에 113 평균 정확하게 12.56하고 소수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배열의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은 사이즈 오브 배열명화도 나누기 그 배열의 타입의 사이즈 오브를 해주면 배열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수 연산의 나누기 있어서 이거를 나누기로 뭐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좀 복잡하다 그러면 이거 별도 변수를 쓸 수도 있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인트 해서 뭐 사이즈 이런 식으로 사이즈라는 변수를 썼어요. 배열의 사이즈라는 변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아까처럼 한 번에 계산을 해서 네,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를 한번 변수화를 하겠습니다. 그 변수화를 해서 네, 요 배열의 사이즈를 알아내고 네,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이제 굳이 이제 길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사이즈로 가고 이렇게도 가능해지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 가로를 굳이 필요가 없네요. 아까 나누기 두 번 들었어요. 가로를 쳤는데 그대로 사이즈로만 나눠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꿨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인트형이고 썸도 인트형이니까 이거를 타입 지정자를 W형으로 넣어서 소수점까지 계산해라. 소수점 연산을 해라. 타입 지정자 더블을 써가지고 실수형 연산을 타입 지정사 사용해가지고 실수 연산을 한 겁니다. 나누기 연산인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결과는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타입 지정자를 써가지고 오류가 났습니다. 어떤 오류가 났을까요? 오류 번호 뭐죠? 네, 구문 오류가 났습니다. 9번에서. 그러면 배열의 크기 여기가 빠졌네요. 사이즈 이렇게 해서 네, 없어지면 안 되고 사이즈 이렇게 해서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오류를 또 잘 찾는 것도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 정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해 보자면 이번 실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 두 가지를 오늘 또 그동안 한 걸 복습하면서 추가를 했는데, 배열의 합을 구하고 배열의 평균을 구하는 데 있어서 평균을 알기 위해서는 배열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요소의 개수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사용해 가지고 요소의 개수를 알아낼 수가 있고, 요소의 개수를 알아내는데 하더라도 또 평균을 구할 때 소수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수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가 정수형일 때는 실수 연산을 하기 위한 타입 지정자를 써서 실수 연산까지 해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똑같은 걸 해보는 거니까. 자, 약수를 배열에 저장하고 출력하기 참 어려운 문제였죠. 이 문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를 저장하기 문제, 약수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번에 두 번째 연습. 이 과정을 제가 나중에 제 블로그에다가 저 소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약수 연습 이렇게 구하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약수 문제는 배열과 이런 것들을 잘 뭐랄까요? 이게 또 그냥 약수해버리면은 자동으로 CPP 들어갔네요.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예제입니다. 그래서 약수 문제를 제가 다루는 걸로 하고, 어떤 수가 약수이냐 아니냐를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가 약수일까요? 내가 예를 들면 그냥 어떤 수가 n이 있다고 칩시다. n이 만약에 뭐
25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의 약수를 다 알고 싶어요. 그럼 얘네들의 약수는 얼마입니까? 1, 5, 25 아닙니까? 암산으로. 그러면 어떤 수가 약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포문을 사용해서 1부터 i는 1부터 i도 처음 쓰는 거니까 역시 int i를 써줘야 되고 1부터 그 수까지 그러면 수를 포함해서 n까지를 포함시킵니다. 이번에는 n까지 포함해서 i를 증가시켜 나가면서 그쵸. 그 수들을 전부 출력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조건문을 써서 n을 퍼센트 연산자를 쓰면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요. i로 구했을 때 결과가 0이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n을 어떤 숫자 n을 i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안 써지나요? i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얘는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n이 i가 n의 약수이면 이런 뜻이에요. 그쵸? n을 5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하면 0인데 그러면 5는 n의 25의 약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i 값을 역시 출력해 보는 걸로 합시다. 그럼 퍼센트 %d 이렇게 해서 i 이렇게 해서 그때의 i 값을 출력한 그 순간에만 i를 출력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해보죠. 요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5를 놓고 1부터 n까지 25까지 전부 나누어서 전수검사를 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에만 나뉘어 떨어지는 수만 출력하는 것이니까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ebug Ctrl F5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오류가 없다면 전수검사를 해가지고 나눠 떨어지는 순간에만 출력하는 거니까 어떻게 실행돼야 되겠어요?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왜 실행이 안 됩니까? 오른쪽을 잘 보시면 소스 파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리소스 파일에 넣었습니까? 근데 리소스 파일에 넣고 실행이 되네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도 실행이 되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리소스 파일에 넣었어요. 소스 파일에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기존 항목 소스 파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약수라는 거를 추가해서 여기다 이렇게 추가했고요. 자, 우리 소스 파일 밑에 약수가 들어가. 이게 돼야 우리가 정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해가지고 리소스 파일 자체의 폴더가 사라졌는데 우리는 아직 리소스 파일을 쓰는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리소스 파일 폴더를 전체를 지금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상관은 없습니다. 실행해 보면 이렇게 오류가 없다면은 오류가 있답니다. 보죠. 프린트 자꾸 F를 빼먹습니다. 요즘 파이썬 강의를 했더니 자꾸 그런 오류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오류가 없다면 여기서 1, 5, 25 이렇게 약수만 출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의 약수, 조금 36 같은 건 좀 많겠죠. 약수가 1부터 36까지 다 나눠가면서 실행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1부터 36들의 약수들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 6, 12, 36 이게 출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들이 전부 얘네들이 여기에 약수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포문 속에 조건문을 넣어가지고 쭉 그때마다 약수에 해당되는 걸 출력했는데 우리는 배열을 배웠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약수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약수들을 저장할 공간을
배열로 선언해 보자는 겁니다. 몇 개가 배열이 나올지는 모르니까 D라는 변수를 써서 뭐 한 100개 정도까지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그 초기 값은 뭐 아까처럼 우리는 중괄호를 써가지고 초기 값을 썼는데 그냥 메모리만 잡아놓는 거예요. 100개의 공간만 확보하는 겁니다. 네, 100개의 약수를 저장할 공간만 우리가 확보했고, 당연히 인트형이니까 정수형으로만, 약수는 정수밖에 안 되니까 정수형으로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걔가 발생할 때마다 어디다 넣는다고요? 네, 그 약수 값을 저장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려고 보니까 얘는 i는 1부터 n까지 가는데 첫 번째 약수가 발생한 것은 0번째에 저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약수의 인덱스, 그걸 카운트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카운트라는 변수도 하나 더 써가지고 걔는 초기는 0으로 해놓고, 여기서 약수를 발견할 때마다 그때의 뭐죠? 약수 값을 D에 CNT 넣고 그때 I 값을 저장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발견한 약수를, 발견한 약수예요. 발견한 약수를 네, 차례로 뭐예요? 저장하는 거죠. 어디다가? 약수 리스트에다가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 약수 리스트라고, 저장할 공간을 약수 리스트라고 합시다. 네, 약수 리스트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발견하게 되면은 CNT 값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CNT를 증가시켜라. CNT 플러스 명령을 넣어줌으로써 두 번째, 다음 약수의 저장을 위해 CNT 값을 증가시켜 놓는 거죠. 1 하나 증가시켜 놓는 거죠. 증가시킴으로 해줌으로써 이것이 돌아가게 되면 총 몇 개의 약수가 발견됐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매번 출력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다 다시 포문을 또 쓰는 거죠. 포문을 써서 저 CNT가 결국은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번엔 J를 써서, 뭐 똑같이 I를 써도 되긴 되는데 J를 써서 J는 0부터 약수의 개수만큼, 네, CNT만큼 J 값을 증가시켜 나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또 네, 약수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프린트, 이번에는 저장은 미리 돼 있으니까 %d 이렇게 쓰고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얘를 줄바꿈을 안 하고요. 콤마만 치고 한 칸을 벌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C, 그때 약수 값이니까 D, J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파이썬이 아니니까 F 쳐주고, 파이썬이 아니니까 세미콜론 넣어주고. 네, 자, 포문을 두 번 썼어요. 한 번은 약수를 찾을 때마다 배열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출력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같은 경우인데, 아까는 포문 속에서 찾을 때마다 출력을 해버리게 되면은 출력은 했어도 그 약수값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배열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약수들이 기억돼 있기 때문에 배열로 쓰게 되면은 똑같이 약수를 찾아도 얘는 변수로 저장을 해놓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본다면 네,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네, 역시 이번에는 1, 2, 3, 6, 9, 12, 18, 36 이렇게 딱 출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알 수 있죠. 뭐 하나 더 출력한다 그러면 그리고 또 중괄호가 자꾸 날아갑니다. 뭐 이건 포문 속에 있어서는 안 되고, 포문 끝나고 나서 총 몇 개,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것도 %d 개의 약수를 찾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내가 문장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개수가 CNT죠. CNT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콜론 넣고 이렇게 해주면 프로그램이 좀 더 탄탄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수를 배열에다가 저장해 놓고 총 몇 개의 약수를 찾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9개의 약수를 찾았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까지는 한 줄로 약수를 찾고 그 다음에 9개 약수를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줄바꿈을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줄바꿈을 먼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줄바꿈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줄바꿈을 안 했기 때문에 줄바꿈을 해버리고 넣고 또 줄바꿈하고 이렇게 해서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 요거는 출력하는 뭐랄까 그냥 기술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줄바꿈까지 일어났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